이인영 TV에서 첫 번째 라이브 방송에 제가 도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라방을 하는 것도 처음이고 또 여러모로 낯설고 또 어색하고 미숙한 점도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인영 TV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실시간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영 TV 첫 번째 라방 도전은 사실 이 청년이 함께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시도할 수 있었거든요. 알림이 황희두로 여러분 유튜브에서 맹활약했고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황희두 씨가 이인영 TV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환영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자 좀 아이고. 잠깐 방송 때문에 마스크 좀 잠깐 벗겠습니다. 네. 희두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 보자마자 제가 뭘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뭘 준비하셨죠? 이게 뭐예요? 오다 주웠어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친히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 남겨주시는데 뭐 라방 정기적으로 해주세요라는 분도 계시고 오다 주었대라고 이게 되게 유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네. 저도 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센스 있으신데 이인영 장관님 원래 이렇게 재미있으셨어요? 새로운 발견입니다. 제가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해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자주 봤잖아요. 예. 제 기억에 희두 씨는 우리 총선 기획단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총선 임박해서는 공천심사위원으로서도 활동하셨는데 되게 그런데 참여하면은 정치적 욕심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려는 뭐 이런 그 노력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아주 사심 없이 순수하게 임해주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때. 제가 감동인데요. 유튜브 이런 데서 활동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로 자리 잡는 그런 과정들이었는데요. 지금 구독자 몇 명쯤 돼요? 한 30만 한 3천 명 정도 됩니다. 와. 혹시 비결이 있다면? 뭐 저도 사실은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꾸준히 주기적으로 이런 소통도 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들 보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 분 한 분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플루언서들이 꼭 그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뭐 한 분 한 분이 나중에 가서 막 100만이 되고 하면은 뭐 한 명쯤이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인플루언서는 무너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소통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틈틈이 재밌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셔서 그런 모습들 많이 소통하시다 보면 충분히 뭐 10만, 100만 가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굉장히 장관님을 또 좋아하는 분도 많이 계셔서 유튜브 소통 많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뭐 굉장히 꾸준하고 또 진정성 있게 이인영 TV를 키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짐합니다. 선서합니다. 아니 지금 항상 화이팅님이 장관님은 50만 갑시다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는 우선 10만 명까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율곡 선생님이 그 임진왜란 앞두고 10만 양병설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서 10만 평화군, 10만 그 통일군 이런 분들하고 군이라기보다는 의병들 이런 분들하고 우선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도 있습니다. K보람님이 실버 양병설이라고도. 근데 실제로 장관님이 좀 아쉬웠던 게 별명이 뭔가 딱 불려지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댓글로 이인영 장관님한테 뭔가 이런 별명 달아드리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좀 남겨주시면 이따 방송 끝날 때쯤에 저희가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중에 제가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가면서 혹시 그 기념으로 저한테 좋은 별명까지 만들어 주시는 분들 한 3분 정도 초대해서 방역
상황이 조금 완화되면 희도 씨하고 뭐 점심 한 끼 하거나 오. 저녁 한 끼 하는 이런 식사권을 발급하는 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좋은 별명 누가 만들어 주시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되게 시작은 훈훈한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 달고 계세요. 궁금해하는 점도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좀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기 전에 정말 많은 청년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면 간략하게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네. 뭐 코로나 방역 조치는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북한은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왜 그들의 8차 당대회 네. 이런 거를 한 10일 가까이 하면서 추측하건대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했었을 텐데 큰 회의를 했을 텐데 어떤 경우에 뭐 5천 명에서 7천 명까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네. 그 행사를 했다 그러는데 결정적으로는 마스크 쓰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보면 코로나 방역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외로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냥 TV를 통해서 본 게 전부여서 요즘은 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인도주의 중에 인도주의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거, 아픈 거, 특히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거 이런 문제들은 일관되게 정치, 군사, 안보적인 상황과 무관되게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남북 간의 대화가 복원되고 관계 개선을 시도한다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 고향 방문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보고 싶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걱정이 된다면 비대면 상봉의 길, 화상 상봉의 길 이런 거라도 좀 열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도 피력하고 그랬는데 아직은 북쪽에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한 13만 명 정도가 이걸 신청했다가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이제 5만 명도 채 안 되거든요. 4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90세 이상 초고령 연령자의 분들이 30% 가까이 된다고요. 언제쯤 가능할지 이런 것이 기약할 수 없는데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파요. 언제든 상황만 개선되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모 할머니도 북한에 계셨는데 지금도 건강하신지 궁금하다 이런 댓글도 있는데 네. 바로 이어서 제가 또 여쭤볼 내용이었는데 네.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뭐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북한이나 중국 뭐 조선족 혐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비판할 지점들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게 과하게 막 가짜 뉴스를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혐오 정서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좀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대처는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하나는 어떤 경우건 간에 가짜나 아니면 편견이나 뭐 혐오를 조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민주주의로 통일 이후에 세상도 열리길 바라는데 민주주의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 편견과 혐오 이런 것이 또 때로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그 너와 나를 가르는 걸 넘어서 1등 민족과 뭐 2등 민족 이런 그 차별로까지 간다면은 네. 통일 이후에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사실이 아닌 거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통일부의 유니티비 같은데 아니면 네. 홈페이지 같은데 들어와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네. 그걸 보면서 조금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아마 여기 채팅 남기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뭔가 이런 왜곡된 정보를 바로 잡기 위해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좀 그런 거긴 한데 더 많은 청년 스피커들이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또 좋은 제안도 저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북한의 신년사, 뭐 당대회 이런 것들을 네.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희 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정부 각 그런 장관들의 신년사도 잘 안 보는 게 현실이긴 한데
북한의 워딩들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좀 함축된 메시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를 장관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북쪽에서 있는 신년사나 아니면 당대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 같은 것이 북을 이해하고 또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일 것 같아요. 또 이런 거 못지않게 이제 뭐 노동신문 같은 거 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서 기초해서 네. 우리 정부가 대북 통일 정책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걸 늘 주의 깊게 관심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뭐 북쪽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예. 이런 신년사나 당대에서 나오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또 종종 있는 그대로 뭐 선언한 그대로 이렇게 지켜지고 또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공식 입장으로 보고 이렇게 우리가 그 내용을 판단하고 뭐 그러긴 합니다. 제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 지금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어가지고 원래 또 유튜브 라이브의 묘미는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도 많겠지만 좀 중간중간에 댓글도 좀 읽고 가겠습니다. 예. 좀 몇 개 읽어주시죠. 기차 타고 여행하고 싶어요. 뭐 이게 우리 닐리안 최님께서 써주신 건데요. 남북이 이렇게 좀 지금보다 더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부산하고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해 가지고 서울을 거쳐서 평양에서 북쪽의 그 청년들이 이 기차를 함께 타고 시베리아와 만주를 거쳐서 유럽의 끝까지 뭐 러시아의 끝에 있는 페테르부르크라든가 네. 아니면 유럽의 서쪽의 끝에 있는 리스본까지 이 기차를 타고 함께 여행하면서 네. 그 속에서 수많은 그 문명과 언어와 인종과 종교와 기후 이런 것 그리고 발전이 다른 빈부 뭐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결의가 어떻게 평화를 거쳐서 통일로 나갈 건지 아니면 평화라는 세계 인류의 이상의 우리 청년들은 어떤 꿈을 꿀 건지 뭐 이런 경험을 해보는 시간이 매우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한 열차를 탈 때는 남북의 청년들이 낯설고 네. 어색할지 모르지만 돌아올 때쯤 돼서 서로 뜨겁게 하나가 된다면 우리 결의는 뭐 미래가 굉장히 밝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요. 여행을 좀 자유롭게 하신다면 더 많은 꿈, 더 많은 이상 이런 것들을 상상력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럽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판문점에서 방탄소년단이 공연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우리의 젊은이들이 방탄소년단과 함께 전 세계를 향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돌파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멋진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중간에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들뜨지 않고 바로 10만 명 부탁드려요. 아무튼 좀 더 질문을 다시 좀 돌아와가지고 이번에는 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네. 없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외교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절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바이든 대통령 시절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진시키기에 좋은 조건일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우선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 철학적 이해도가 높고 네. 실제로 진심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을 존경했던 분이에요. 바이든 대통령님은 그 한미 동맹 이런 것들을 우선하고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혀주셨는데요. 예. 그 얘기를 조금 우리가 좋게 해석하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예. 이런 것의 정책적인 기조나 방향성 이런 것들도 많이 존중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핵 능력을 감소한다면, 네. 감축시킨다면 그러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계적인 어떤 해법, 비핵화 해법 네. 이런 것과 좀 접근 지점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또 유연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해서 예.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잘 알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랬는데, 예. 특히 뭐 인도주의적인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분명하게 보장해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올 수 있는 촉진제로 좀 작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도 좀 접근 지점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예. 나름대로 원칙적인 점들을 분명하게 하겠지만, 또 인도주의적인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은 일관되게 추진하고 지지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셨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그 남북 관계를 개선하거나 북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좋은 조건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네. 주로 미국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북쪽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얘기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또 하나 더.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매직파이님이 이거 저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네. 썸네일 사진 누가 고른 건지 정말 마음에 든다고. 여기서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좀 마이크 이런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제가 또 마이크를 괴롭힌다고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 원내대표 시절에 네. 우리 의원 워크숍을 하면서 네. 다 구통을 벗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 모 일간지 사진 기자님이 찍어 놓으셔가지고 그 뒤에 제가 인생의 한 컷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도 간접적으로 드리고 그랬는데, 그 의원실 방에 있는 사람들이 인형 TV를 만들면서 오늘의 인형 TV에 그런 주역이죠. 썸네일 사진으로 걸릴 줄은. 네. 오늘은 안 하는 걸로. 왜냐면 또 이게 다 보여드리면 안 돼요. 네. 차츰차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에 혹시 제가 인형 TV에서 라방에 한 번 더 도전하면은 그거 할지 모르니까 꼭 들어오세요. 벌써 지금 300명 넘게 댓글 달고 계신데 중간중간에 계속 채팅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또 이 현안에 대해서 잠깐 또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현실적으로 북미 관계 좌지우지 되고 있는 남북 관계, 남한 패싱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고, 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를 패싱하고 있지도 않고, 네. 우리를 패싱하고서는 남북미 관계가 풀리지도 않기 때문에, 남한 패싱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네. 지금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남북미 관계,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꼬여 있다. 예. 이런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북쪽에서 선미, 후남, 통미, 복남 이러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남북미 관계가 서로 꼬여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풀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또 능동적인 역할, 이런 게 더 역설적이지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남북 관계를 풀어서 평양도 서울을 거쳐서 워싱턴하고 연결 통로를 찾아가는 법이 있고, 또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새로운 정부도 한미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서울을 거쳐서 평양하고 연결 통로를 찾아가는 이런 그 과정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남한 패싱의 시대가 아니라 남북의 시간,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네. 그 모모의 시간 이런 거 제가 종종 쓰지만, 네. 실제로 남북의 시간, 그리고 우리 정부의 시간, 한국 정부의 시간 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뭔가 그 되게 복잡한 얘기들을 이인영 작가님 되게 쉽게, 그리고 뭔가 되게 와닿게 말씀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반대인데요. 제가 쉬운 얘기도 어렵게 한다고. 그래도 그 레전드로 돌아다니는 이런 장관님의 워딩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고 지금 중간중간에도 댓글이 뭐 맞습니다 남북의 시간 몽살님 저도 되게 말씀에 공감하고 많은 네. 시민분들이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고 계신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좀 의도와는 다르게 뭐 워딩을 좀 왜곡한다거나 혹은 때로는 진짜 악의적으로 대놓고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취임 이후에 가장 좀 이렇게 화가 났던 아니면 뭐 공감할 수 없었던 그런 가짜 뉴스들이 있을까요? 글쎄 뭐 가짜 뉴스라고 얘기는 저는 뭐 언론을 상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급적 피하고 싶고요. 더군다나 장관이잖아요. 정치인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표현은 저는 주로 안 쓰는데 굉장히 참기 힘들었던 경우가 장관 하기 전에 있었죠. 청문회 때. 제 아내와 아들을 둘러싼 그런 사실이 아닌 얘기 또 요만한 얘기를 엄청나게 침소봉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막 경우에 따라서는 야비하게 뒤튼 이야기들 제 아내나 제 아들은 제가 저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때 정말 참기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참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웬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를 버럭 내기보다는 의연하게 대처하는 척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속으로 굉장히 뭐 분노하고 그럽니다만 그렇게 대응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어떤 피격 사망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좀 속으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강력히 규탄하는 그런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죠. 그런 것들 외에는 제가 이렇게 좀 다 인내하고 또 견뎌내면서 그래도 이렇게 한 발 한 발 함께 차분하게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시민분들이 진짜 공감하실 텐데 그 예전에 원내대표 시절에 4+1 협상할 때에도 진짜 전 진짜 와 대단하다 진짜로 아니 화내실 때가 어쩔 때 화가 나실까 진짜 이 정도로 엄청난 인내를 진짜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과도 그때 법안 통과하신 것도 제가 알기로는 가장 원탑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원탑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앞에 좀 역대급 뭐 이런 수식어도 좀 붙여주시면 역대급. 저는 조금 일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성과를 바로바로 내는 이런 형태보다는 조금 길게 호흡하면서 전략적으로 시간을 계획해서 쓰면서 그때그때 전투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큰 전쟁에서 큰 전투에서 이기는 그런 그 정치 스타일 전략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는 저를 뭐 왜곡하거나 오해해도 제가 좀 손해보는 듯해도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감내하고 인내하고 뭐 이런 걸 좀 하죠. 아까 그 중간중간에 저도 댓글 좀 읽어드리면 냠냠 떡볶이님은 하도 맨날 거짓 뉴스에 맞고 살다 보니 맷집이 좋음. 이혜영님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참는 거 봤어요. 근데 솔직히 얼굴이 빨개지면서 참는 게 저는 안 참아질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진짜 참 되게 엄청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그 게임을 통해서 전략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였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도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조금 주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큰 거를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그럴듯한 생각도 하고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 오죽하면 별명으로 인내 대표 어떠냐 이런 댓글도 달렸는데 그보다 좀 더 좋은 걸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매번 이렇게 참는 거가 뭐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구경이님 맞아요. 크게 이기는 게 중요하죠.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거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땡삐님이 인내심 참느라 볼빨간 인형. 그거 약간 합성해서 이거 보면 재밌겠네. 그거 조심해 주세요. 그 빨간 쩌 나오면은 특정 언론에서 또 그 색깔론 들고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 반응 되게 좋아요. 볼빨간 인형의 한 표. 볼빨간 인형 김전업 주부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또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3월 한미연합 군사훈련 관련해서 북한에선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연기가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연기하는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좀 유연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던 건데요. 그래도 제가 통일부 장관인데 군사훈련이 많은 것보다는 평화회담이 많은 것을 당연히 원하는 사람이고, 평화를 위해서 조금 우리가 뭐 아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뭐 연기할 수 있다면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뭐 분명하죠. 그리고 할 수밖에 없다면 큰 긴장이나 갈등을 조성하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코로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가까운 시간에 인근한 일본에서 올림픽이 예정돼 있는데, 뭐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면 그것에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올림픽은 어떤 면에서 평화 정신인데, 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아직은 한반도 정책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뭐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네. 이런 그 군의 수요 같은 게 있잖아요. 네. 필요한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좀 유연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뭐 저는 있죠. 그리고 북도 좀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한미 연합훈련 이런 걸 가지고 한반도의 긴장을 급격하게 고조시키거나 갈등과 충돌 뭐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평화를 찾아서 대화하고 또 노력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지 않겠어요.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거를 건너뛸 수가 없어갖고 좀 잠깐 또 보고 가면, 또 미라리님은 얼굴과 달리 바퀴벌레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어려 보여요 보기보다라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어려 보인다는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좀? 조금 얼굴 빨개집니다. 볼빨간 인형. 3, 2, 1. 어려. 제가 막 지나가서 못 보긴 했습니다만 건 아닌데. 어려가 아니라 여려 보여요. 여려 보여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황희두 씨를 덩달아서 따라가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어려를 여려로 읽는 거는 노안인 제가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뚜 씨가 저렇게 읽은 거에 대해서 충격입니다. 예. 제가 볼빨개졌는데. 볼빨간 건 괜찮아요. 귀 빨개지면 더 치명적이에요. 아니 뭐 어려 보인다고 댓글 다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달아주. 네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얼굴이 빨개졌네요. 김영준님이 오랜만에 웃는 모습 보니까 좋다. 오늘 희두 씨 만나고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한다 그러니까 가슴이 조금 트이고 밝아지고 그러네요. 모쪼록 저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좀 현안으로 돌아와서 그 향후 6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상반기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개선하고 대화를 복원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올 하반기에 우리 대통령 임기 중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 궤도에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기에는 지금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희두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저 당연히 향후에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통일 로드맵이나 어떤 단계적 시기가 있다면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한 50살쯤 되면 우리가 통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50대 중반을 넘어가는 나이에도 여전히 통일은커녕 평화의 문도 제대로 못 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뭐 시간표를 수정했는데 분단 100년의 시간은 넘기지 않고 우리가 통일의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1945년에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시작됐다고 치면 2045년에 네. 분단 100년을 넘기지 않고 우리가 통일의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장 통일하는 것이 어차피 쉽지 않다면 예. 지금부터 한 20여 년의 시간을 평화로 잘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의 민족으로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서 두 개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시장만큼은 네. 경제만큼은 하나가 되어가는 이런 노력을 하면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면 우리 삶에서부터 실질적인 통일의 과정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민족, 이국가, 이체제, 일시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인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평화를 통해서 공존 번영하는 길도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 예. 우리가 평화가 나쁜 게 아니구나. 굉장히 유익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화를 선체험하는 시간이 곧 통일을 선체험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평화를 통해서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북이 지금보다는 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우리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뭐 전문가들에 의하면 0.5%에서 1% 정도 추가 성장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통일할 때 비용 네. 이런 것들이 갑작스러운 통일로 너무 많은 비용과 경제적인 출혈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혜로운 통일의 과정을 우리가 오히려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산업과 또 자원 이런 것들을 서로 연합해보는 이런 시간들도 거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과 화폐 이런 것들을 공유해보는 이런 시간들도 거치고 그래서 상당 시간이 지났을 때 예를 들면은 재정과 정치를 통합하는 통일하는 이런 것을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거쳐본다고 그러면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이런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평화의 시간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평화의 시간을 경험해보고 예. 남과 북이 통일해도 좋다.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 평화를 경험한 상태 속에서 통일을 할지 말지는 결정할 테니까 예. 이 평화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무엇으로 만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창의성, 예. 이 창의력, 뭐 창조성 이런 것들을 발동해 보면 어떨까? 확실히 진짜로 이걸 보고 계신 특히나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들 앞으로 많이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중요한 말씀 하시느라고 댓글 잠깐 놓쳤는데 제가 어려 보인다고 말씀드려갖고 그 여파로 지금 댓글이 폭발했는데 김영준님이 어려도 노안이 올 수 있다. BBBPHA님은 염색하고 눈썹도 칠하는 건 어떠냐고. 제가 그런 거 아니라 저분이. 제가 염색하고 눈썹도 칠해가지고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온다면 하겠습니다. 오. 피부 관리법. 아까 손 곱다 피부 관리법이 궁금하다. 눈물 나네요. 그 얼굴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알로에를 하루에 2번쯤 바릅니다. 오늘 진짜 저희 방송 제목이 투머치 토크라도 괜찮아거든요. 딱 적합한. 네. 근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잠깐님하고 소통하고 싶어갖고 많은 댓글 달고 계신데 아쉽게도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저도 시간이 다 끝나기 전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어른들의 눈으로만 봐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20대, 30대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런지 또 그렇다면 왜 그런지 이런 얘기를 한번 젊은이의 목소리로 눈으로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주위에도 다양한 얘기들 나눠보면 일단은 통일이 너무 먼 얘기 같다.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너무 멀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자라난 청소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확 와닿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속 어떤 정서들을 자꾸 이제 부추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해로도 통일 비용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그리고 개개인의 청년들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취업하고 스펙 쌓고 이게 중요한데 통일에 대한 얘기는 생각할 겨를도 없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군대에서 안보 교육이 지난 정부 때에도 여러 가지 그 안보 교육을 거쳤던 친구들의 얘기들은
또 북한에 대해서 아무래도 좋게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해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오늘 시간 관계상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좀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예, 만약에 뭐 방역 수칙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고 나면 좀 더 많은 청년분들하고 좀 주기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직접 소통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라방으로 못하더라도 방역 수칙만 좀 완화되면 희두 씨와 같은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저한테 그 솔직한 소통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젊은이들이 있다면 함께 그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도 좀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부로 돌아가서 지금은 근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인형 TV로 이야기합니다만, 통일부 근무 시간이 되면 통일부 식구들하고 함께 젊은이들의 솔직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우리 청년의 눈으로 다시 함께 설계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색하고 대안을 찾는 이런 노력을 놓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그 신영복 교수님인데요. 그 생전에 어떠한 경우에도 청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인이 되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또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평화의 시대는 반드시 청년들이 주인공인 시대고, 이 청년의 시간을 또 평화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주인이 돼서 디자인하고 상상하고 꿈을 펼쳐보는 이런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 이런 것들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별명 나온 것들 중에서 통장은 괜찮네. 통장. 통일부 장관. K보람님은 별명 대신 호를 지어주자면서 치명. 치명. 아까 치명적이었나봐요 이게. 이인, 영차. 그리고 통일요정, 볼매 인형, 볼빨간 인형 아까, 그리고 통일지팡이, 알론의 인형. 예. 볼빨간 인형이 아까 반응이 되게 제일 좋았는데 네. 어떠세요? 뭐 제가 볼빨간 인형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폭발하고 이 평화 시대를 주인이 되어 나서서 막 디자인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갖고 되게 아쉬운데, 일단은 지금 오늘 1만을 바로 돌파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구독자 다음으로 2만을 돌파하면 또 어떤 걸 하실지. 희두 씨랑 같이 라방을 안 했으면 1만 명이 돌파 안 됐을 것 같으니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2만 명을 돌파하면 염색할까요? 근데 괜찮은데. 아까 어떤 분이 눈썹하고 그 머리 눈썹은 한 5만 명쯤 됐을 때. 좋습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근데 사실은 다음에 라방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뭐 60초 후에 공개하는 거야. 최홍란님은 투블럭 염색을 또. 제가 아직 투블럭이 거기까지는 좀 두렵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저 자신의 변화의 모습으로 염색을 시도해 봤었는데, 염색이나 눈썹 이런 거를 뛰어넘는 다음 라방 할 때까지 준비해 가지고 2만 명이 넘으면 하겠다, 뭐 이런 걸 한번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막 댓글 방송 재미나네요, 방송을 아시네요,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 앞으로도 구독, 알람 설정하시고 주기적으로 이제 재밌는 영상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소감이 좀 어떠셨습니까? 아직은 좀 얼떨떨해요. 제가 지난 1시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그래도 하여간 끝내면서 꼭 한마디 깨알 같은 얘기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우리 구로구의 어떤 분이 저한테 계속 구로구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한 1년은 원내대표 하면서 구로 구민들하고 자주 못 만났고, 또 최근 1년은 또 코로나하고 또 장관하면서 지난 7개월 동안은 구로 구민하고 자주 못 만나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만나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렇게 한두 분이 말씀하신 거지만 구로구의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짧게 스치지만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저는 저를 조금 이렇게 벗어 던지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 청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1시간 동안 정말 뭘 했는지 모르고 막 얘기하고 갑니다만 다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격이 없이 더 편하게 만나더라도 거기서 조금은 또 우리가 함께하는 정신, 뭐 얘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를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저도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관님을 되게 궁금해하는 분도 많으셨고 특히 청년들 중에서도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데뷔전이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유튜버 이인영의 모습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런 매력들을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방송, 그 다음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아까 중간중간에 댓글도 있긴 했지만 평화공원을 뭔가 판문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BTS가 와서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럼 세계가 주목하게 될 거고 뭔가 이제 되게 감동적인 그 역사에 진짜 오래 길이 남을 그런 공연이 되지 않겠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중간에서의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끝나면서 다시 딱딱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네요. 그동안 그래도 1시간 내내 조금 말랑말랑한 모습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끝나면서 딱딱한 얘기 한마디만 합시다. 뭘 뭐예요 이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 뭐?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또 있어요. 아니 이게 뜨끈뜨끈한데 이거 하루 종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시작할 때도 준비한 게 있지만 네. 끝날 때도 준비한 게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정월 대보름인데요. 부럼 깨물고 우리 나라에 있는 여러 애군들 다 물리치고 한반도의 우리 결의에 평화에 좋은 행운이 올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딱딱한 선물 하나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진짜 전혀 몰랐어요. 다람쥐같이 쟁여왔다는 댓글도 있는데 따끈따끈합니다. 저는 뭐 희두호두라는 댓글도 있는데 저도 그래서 호두를 처음에 주신 줄 알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반응 오늘 보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원하고 계세요. 더 많은 적극적인 소통도 원하시기에 앞으로도 유튜버 이인영 주위에도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또 구독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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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